안녕하세요, 스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봉인을 당해버린 요괴 느낌의 동양풍 메이크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강시라고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요괴든 강시든 뭐 그런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무언가의 마력에 의해서 봉인을 당해버렸다 같은 느낌을 살리려고 합니다. 약간은 신비스럽고 숨겨진 힘을 봉인당한 봉인 메이크업, 스님과 함께 알아볼까요? 짜잔! 오늘은 약간 요괴 같은 신비스러운 느낌으로 가고 싶어서 핑크색의 렌즈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핑크색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진정한 남자라면 핑크도 잘 어울려야 하니까. 어쨌든 일단은 말이죠, 피부 잡티부터 봉인을 해버립시다. 수염 자국부터 봉인을 시작할게요. 수염을 봉인한다고 해서 봉인 메이크업이 아니니까요. 아, 나만 웃긴가? 이렇게 수염을 가려주었습니다. 일단은 뭐 면도 자국만 확실히 가려줘도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네요. 이제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건데요. 사실 제가 요즘 현타가 오는 게 뭐냐면, 뭐 당연히 화장을 하는 과정을 찍는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어야 하는 건 맞는데, 저 같은 경우는 베이스 메이크업, 그러니까 피부 화장을 하는 단계는 항상 똑같거든요. 그래서 매번 똑같은 거 찍고 똑같은 말만 하니까 진짜 현타가 옵니다. 매번 죄 없는 나의 쌩얼만 공개 처형당하는 것 같아서 좀. 근데 뭐 제가 딱히 쌩얼 드러내는 걸 꺼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제가 화장을 자주 하는 편도 아니에요. 제가 막 평소에도 요란하게 화장하고 다닐 것 같은 이미지가 있긴 한데, 근데 진짜 안 그래요. 메이크업 같은 건 정말로 취미일 뿐이라서. 평소에 이 몸은 상남자니까 말이야. 어쨌든 이러저러해서 깨끗한 피부가 되었네요. 이제 더블 라이너로 더블 라인을 그려줄게요. 이게 약간 신중한 작업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잠시 끈 다음에 그려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더블 라인, 즉 쌍꺼풀 라인을 그려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여자들이 왜 쌍꺼풀 없는 남자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쌍꺼풀 있는 게 무조건 더 잘생기지 않나? 크흠. 부담스러워서 그렇다, 남자답게 생겨서 그렇다, 뭐 여러가지 말들이 있긴 한데, 글쎄요, 제가 모르는 세계가 또 있는 거겠죠? 어찌되었든 저는 쌍꺼풀이 확실히 있는 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더블 라이너로 언더라인과 아이라인까지 그려줄게요. 언더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리는 게 더 이쁜 것 같아서 늘 그리고 있긴 한데, 요즘은 또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언더라인과 아이라인을 더블 라이너를 사용하여 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걸로 눈 아래쪽에 애교살 그림자도 그려줄게요.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살짝만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진하게 그리면 이상해요. 이렇게 선들을 활용하여 눈이 크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눈썹도 먼저 그려줄게요. 지금 해가 중천에 떠서 햇빛이 굉장히 심한데요. 역광 때문에 화면이 살짝 흐리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이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섀도우를 칠할 건데요. 연한 보라색의 섀도우예요. 섀도우는 애교살 라인 아래까지 내려오도록 넓게 칠해 주었습니다. 약간 조금 촉해해 보이죠? 의도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보라색 섀도우로 눈꺼풀 부분을 칠해줄 거예요. 이때 눈꺼풀의 앞부분은 살짝 비워주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캔메이크 14번 스타일 2 컬러로 이 아이라인과 언더라인 사이에 빈 공간 영역을 붉게 채워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눈에 점막처럼 보이니까요.
자연스럽게 눈을 커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붉은색 섀도우로 애교살 그림자를 넣어주면은 지난번에 올린 연인 실격 커버 영상 있잖아요. 바로 이게 이 방법으로 한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냥 겸사겸사 소개해봅니다. 얼굴에 에바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에반게리온 팬이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붉은색 섀도우가 아닌 아까 눈꺼풀 부분에 사용했던 짙은 보라색 색상의 섀도우로 애교살 그림자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붓 같은 걸로 살짝만 넣어주면 돼요. 바깥쪽으로 그라데이션 하면서 자연스러운 그림자처럼 보이도록 해줍시다. 고전적인 역사 속의 동양의 메이크업들을 보면은 눈에 붉은색 섀도우를 쓰는 메이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의 경극도 그렇고 한국의 화랑, 일본 게이샤 등등. 그래서 저도 오늘은 동양풍이기 때문에 핑크색 섀도우로 눈을 살짝 붉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펄이 들어간 섀도우를 안 쓰거든요. 뭔가 너무 남자 입장에서는 펄이란 게 부담스러워서. 하지만 이번엔 핑크색 렌즈를 꼈기 때문에 은근 좀 눈이 예쁜 것 같아서 펄이 있는 섀도우랑 또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써봤습니다. 그 다음은 코에 쉐딩을 해줄게요. 그리고 보라색 섀도우를 입꼬리 부분에 발라서 살짝 올라간 입꼬리를 만들겠습니다. 입술 같은 경우에는 틴트를 입 안쪽에만 발라주도록 할게요. 강시나 요괴 같은 느낌을 낼 거니까 입술이 굳이 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후 최근에 구매한 립 오일로 입술에서 윤기가 나도록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조 표현만 해준다면 드디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본래의 목적인 봉인된 이미지를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력 같은 것에 의해서 봉인된 느낌을 낼 건데요. 저는 신체의 절반이 봉인된 느낌을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얼굴의 반쪽에 한자를 적어서 마력이 깃든 느낌을 내려고 해요. 한자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써도 되고 이렇게 도면이 있는 일회용 타투를 이용해도 되고요. 저는 일부분은 도면을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5개만 적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얼굴 반쪽의 전체를 한자로 뒤덮을 걸 그랬어요. 그러면 마치 진짜 요괴 같은 멋있는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이제 검은색 가발을 써줄게요. 동양풍이니까 머리색은 검은색으로 해야겠죠? 하지만 흰색도 괜찮아요. 흰색도 은근히 동양의 이미지랑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적을 만들었어요. 이 부적들은 제가 직접 종이를 잘라서 만들었고요. 각각의 의미들은 좀 중2병스러운 한자들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부적을 머리에 닿아줄게요. 신체의 절반이 봉인된 느낌을 살리려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려면 오른쪽에 붙여야 되는데 그냥 왼쪽에 붙이는 게 더 예뻐서 왼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적들은 옷이나 팔, 다리, 가방 같은 소지품들에 감각적으로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동양적인 소품이라면 제가 예전에 충사 코스프레를 할 때 사용했던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자, 봉인 메이크업. 제가 이번 영상의 주제인 봉인이라는 요소를 패션의 개념으로서 영감을 얻게 된 계기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파이널 판타지 10에 나오는 이 몬스터인데요. 뭔가 이걸 보고 강력한 몬스터가 쇠사슬로 봉인되어 있으니까 어딘가 더 멋지다는 느낌을 받아서였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느낌을 패션으로서 승화시키면 어떨까 라는 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오늘은 봉인이라는 개념을 시각화하고 패션으로서 승화시키려는 노력을 해보았어요. 봉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패션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할로윈 같은 날에 하면 좋을만한 코스프레 스타일이긴 해요, 확실히. 그러나 이것은 코스프레도 할로윈 분장도 아닙니다. 저는 늘 생각했어요. 왜 만화 속 캐릭터들은 모두 멋지고 개성이 강한데 왜 현실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일까? 왜 모두가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일까? 그것이 정말 멋진 것일까? 도대체 유행이란 게 뭐길래 패션의 한계와 인간의 생각의 한계를 제한하는 것일까? 위대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만화 캐릭터보다 개성이 없을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주인공은 만화 속에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내 삶의 주인공이며 서로 다른 개성과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봉인이라는 개념이 멋지다고 생각하시나요? 봉인이라는 개념은 비단 부적과 마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신체를 속박하고 자유를 빼앗는 패션의 전부가 모두 봉인의 핵심 이념이죠. 저는 봉인 스타일 또한 멋진 스트리트 패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